오늘 이제 3월달 첫 수업이 첫 수업. 코로나 때문에 3주가 연기됐습니다. 울산은 뭐 사람 숫자가 그래 많이 안 느는 것 같아가 어제 오늘 뭐 또 갑자기 늘어버리죠. 예. 이 와중에도 필리핀 여행을 가는 모양입니다. 예, 생각이 우리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족 몽땅 다 걸려버리죠. 그래서 울산 시내에 확진자 6명을 추가시켜 줬습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3월달 첫 수업인데 3월달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도 수업을 하는데 지금 뭐 가지고 있죠. 예. 여기에 한 파트가 끝나면 복습할 겸 딱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해 준 대로만 딱 적어야 돼요. 예. 뭐 내가 알아 적으면 안 되나? 뭐 알아 적으세요 그러면은 떨어집니다. 긴 소리 할 거 없어요. 떨어집니다. 본인이 적는 건 다 엉터리예요. 자, 그래서 작년 수험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는 선생님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저것 다 골라기 너무 힘들고 해서 체계도만 열심히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62.5가 나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볼라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보시면 합격합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을 쉽게 내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시험 어렵게 내면은 좋은 소리 듣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해는 대부분 시험이 좀 수월하게 내줍니다. 그래서 한 만큼 올해 좀 시험이 수월하게 나와서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뭐 우리 이제 그 3월달 첫 수업인데 교재를 보시면 제일 앞에 머리말이 있죠. 예, 머리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다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쭉 안내가 있고, 자, 그리고 몇 페이지 더 넘겨 보시면은 출제 경량 빈도표 수험 대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잠시 보시면은 부동산 공법에서는 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경량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출제 경량 빈도표에 보시면은 총설이라고 되어 있죠. 총설 부분은 옛날 시험에는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15회 이후 시험부터는 출제를 안 합니다. 총설 부분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년 12문제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험 범위에서 폐지됐다 해놨죠. 시험 범위에서 빠졌고, 도시개발법에서는 6문제씩 매년 나옵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은 역시 6문제씩 출제가 되고, 건축법은 7문제, 주택법 7문제,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은 폐지됐어요. 자, 그리고 농지법은 2문제씩 이렇게 나옵니다. 총 6개 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험은 작년 30회 기준으로 출제했을 기준을 보면은 30회 시험이 상당히 공법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딱 출제 경향이 어떻느냐, 아예 쉽든지 아예 어렵든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중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실수를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쉬운 문제 실수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맞추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그날의 마음의 번호 잘 정지받으면 그분은 7, 80점대가 나옵니다. 자, 쉬운 문제 실수 안 하고 막 그날 마음의 번호가 별로 좋은 걸 선택 못했다. 그러면 한 60점대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시험 문제 쉽게 내주는 문제 실수해버리면 형편없는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도 쉬운 문제, 다소 까다로운 문제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면은 내용을 이해하고 외워야 할 것 좀 외우면 뭐 충분히 합격점 60점 이상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뭐 목차가 쭉 나오죠. 목차 넘어가면은 이제 파트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펴 두시고, 자, 우리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토지나 건축물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라 하죠. 공법이다라는 것은 법을 주체로 나눠서 사법, 공법 둘로 나누는데 사법은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런데 공법은 주체가 개인이 아니에요. 공법은 자, 국가기관이 주체인데 그래서 공법의 주체는 자,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죠.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의 주체로서 자, 부동산 즉 토지나 건축물 같은 즉 토지 등에 대해서 그 이용을 규제를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뜻부터 알아야 돼요. 부동산 공법은 주체가 행정기관인 국가 지자체가 자, 국민이 토지 등을 이용을 하겠죠. 어떻게 이용합니까? 개발시켜서 이용하든지 또 보존시켜서 이용하든지.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토지 같은 이런 부동산을 자,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지자체가 국민들이 토지 등을 이용을 개발시켜서 이용해야 할지 보존을 통해서 이용해야 할지 이걸 규제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개발하세요, 여기는 보존하세요 라고 미리 정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정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국가 지자체가, 국가라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까지, 지자체라는 것은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사람 말하죠. 자,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용을 개발시켜 이용한다, 본시켜 이용한다라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 독재국가 같으면은 권력자가 여기는 개발해라, 여기는 보존해라 이 미리 정해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국가 자체가 하명을 하면 어떨까요? 하명이 뭡니까? 하명. 말 그대로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개발하시오, 여기는 보존하시오라고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이 나라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단 말이에요. 아니, 국민이 봉사자가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면 안 되죠. 그 하명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써야 돼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국민에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도 안 되겠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국가 자체가 이 토지는 개발하도록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려주고 이 토지는 보존을 하라라고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줘서 거기에 따르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국가 자체인 행정기관이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첫 번째 제도가 토지 이용 계획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이 토지는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계획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보존하도록 이용하도록 계획을 만들어줘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국민에게 토지용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도입한 것이 국가지자체가 토지 이용 뭘 도입했다? 계획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더라 이 뜻이에요. 이 토지이용 계획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자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어요. 자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자 미리 방향을 정해주자 이 뜻이에요. 자 이 토지는 개발합시다. 이 토지는 보존합시다라고 미리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부른다? 방향 제시 계획인데, 자 전국토에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사람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 여기는 개발하세요 크게, 여기는 보존하세요 크게 이렇게 정해줄 필요가 있죠. 그때 주로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자 울산광역시와 주변에 여러 지역이 있죠. 자, 이 여러 지역을 묶어서 자 여기는 개발합시다, 보존합시다라고 미리 정해줄 필요가 있죠. 그때 성립 뭐 광역도시. 자, 울산광역시 안에 자 저 호계 쪽에는 뒤편에는 산이 있는데 저기는 보존합시다, 여기 있는 개발합시다라고 미리 울산광역시 안에 정해줘야 되죠. 도시군기관계, 즉 단일화 행정구역 안에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방향 제시 계획을 여름 비우는데, 그거는 전국토 대상으로 또 여러 지역을 묶어서 방향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도 방향 제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 제시 계획을 비웁니다. 자, 이렇게 방향 제시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만들어야 될 것이 무슨 계획이다? 실행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실행 계획이라는 것은 방향 제시 계획에서 제시해 준 대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제시해 준 대로 일일이 실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토에 대해서 그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방향 제시 계획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을 통해서 방향 제시된 대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배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배워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이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좁죠. 예,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서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용도에 맞는 뭘 한다는 뜻이에요?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제도 있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이런 세 가지 용도 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다 용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건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국가지자체가 토지용을 규제를 하는데, 개발시키든 보존시켜서 이용 규제하는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토지용 계획 제도를 통해서 어디 개발하자, 보존하자 방향 제시하겠죠. 실행 계획을 통해서 개발 보존이 실행되고 나면은 그 토지에 걸맞는 뭐까지 정해준다? 용도까지 정해줍니다. 자, 용도까지 딱 정해줍니다, 국가지자체가. 그러면은 이 정해진 대로 자 여러분이 자 보존을 정했으면 뭐 하면 됩니까? 보존. 보존과 관련해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 농지 보존, 즉 농지법 있죠? 에서 배웁니다. 농지법은. 자, 그 다음에 산지도 보존해야 되죠. 근데 산지관리법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학습을 할 필요는 없고, 자, 보존에 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농지 보존에 관해서 주로 배우고, 그 외에 다 배우는 것이 뭐다? 개발을 배웁니다. 그래서 앞에 계획과 용도제도를 통해서 정해진 용도되도록 만일 개발하는 용도가 정해졌다면
그 용도에 맞는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다 하는 것은 6가지를 말하죠. 자, 첫째, 건축물. 자,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 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자, 물건 사돈 행위,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개발이다 이렇게 하고, 자, 앞에서 계획에서 용도정에서 용도제도를 통해서 개발이라고 정해줬을 때 이 행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으로 정한 곳에서는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럼 농지 같은데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규모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허가받아서 개발하는데, 이 개발 행위 중에 특히 건축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건 별도로 건축법에서 배웁니다. 자, 여기서 7문제가 나오죠. 자, 그 다음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수천 수만 필지에다가 이거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허가받아라 한다면은, 자,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 개 허가받아야 되죠. 일일이 허가받기가 곤란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일 때는 허가 없이, 자,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수십 종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한 4가지 사업 정도 배웠는데, 첫째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자, 여기에는 자, 3가지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우리 규모 큰 기반시설, 도로, 철도 같은 거 있죠. 설치하는 사업. 자,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자, 이거는 신도시나 큰 산업단지 같은 거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공격 시설 사업은 이제 규모가 큰 기반 시설 같은 거 있죠. 이거 설치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나 단지 이런 거 조성하는 사업이죠.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공격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또 주택건설 사업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택법에서 이거는. 자, 이 주택건설 사업은 한마디로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있죠. 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비우는데, 첫째, 자, 공법의 주체는 누구다? 행정기관, 국가,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고, 자, 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토지용 규제, 개발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보존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가지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요. 토지용계획 제도와 용도 제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 자체가 정부 있는 모든 토지에 보존하자, 개발하자 다 정해놨겠죠. 거기에 맞게끔 보존은 농지나 산지 보존 같은 거, 그 외에는 다 개발을 비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비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체계도에 보시면은 제 첫 페이지 폈습니까? 자, 거기에 주체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공부 구성에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주체 행정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라는 말 밑에 씁니다. 국가라는 말 밑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까지? 장관, 이렇게 써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까지를 뭐라 부른다? 국가, 이렇게. 자, 그래 썼어요.
자, 지방자치단체란 말 있죠. 그 밑에 이래 쓰면 되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이건 광역지방자치단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죠. 자, 이와 같이 국가, 대통령 비롯한 장관까지 자,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행정기관이 공법이 뭐하는 겁니까? 주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살펴보면 토지용 등을 규제하는 법이라 되어 있죠. 토지 이용이라는 말, 이용이란 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용이란 말은 여기 밑에 씁니다. 개발과 뭐? 보전. 개발과 보전에 관한 이용을 규제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부동산 공법이다 이 뜻이요. 자, 토지용을 규제하려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용 규제 기본 제도가 도입됐다 그랬죠. 자, 첫째는 토지용 계획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방향 제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 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 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 계획 밑에 씁니다. 거기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 계획. 자, 광역 도시 계획 밑에 씁니다. 무슨 계획이다? 우선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씁니다. 무슨 계획이다? 기본 계획이다. 자, 그 다음 실행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행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용도 제도를 도입해 놨죠. 예, 그래서 요와 같이 자, 토지에 뭘 정한다?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게끔 뭐 한다는 뜻이에요?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를 용도제도다 그렇게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국가자치가 계획이나 용도제를 통해서 보전하라고 했겠죠. 그 대표적으로 보전에서는 농지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법 출제 범위가 아니죠. 자,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 뜻은 밑에 있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이 6가지를 뭐라 부른다? 개발이다 이 뜻이에요. 자, 소규모로 개발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이 허가는 어떻게 준다? 원칙적으로 필지별로 해주죠. 필지별. 밑에 허가 밑에 필지별 하면 되죠. 자, 그 개발 중에 건축물 건축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규모는 허가 없이 사업이라고 해놨죠. 일일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천 수만 필지가 되니까 사업 형식으로 개발하는데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공객 시설 사업 국계법 옆에다가 요 말씀도 해줘. 규모가 큰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 옆에 이 말씀 되죠. 신도시나 단지 조성이라 쓰면 돼요. 정비사업 정비법에 있죠. 옆에 재개발 재건축이라 쓰면 되죠. 자, 주택법에서 사업을 하나 배우는데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옆에 뭐라 쓰면 됩니까? 아파트 단지 조성이라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공법 전반 범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뭘 이해를 하지? 공법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부터 봐야 되느냐? 산을 먼저 봐야 됩니다. 공법이라는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공법이라는 산의 크기를 알아야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알겠죠. 예.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법이 구성됐다는 걸 항상 머리 염두에 두고 학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쭉 돼가 있죠. 예, 한 파트 한 파트 끝나면 하나 다 정리를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 안 해요. 예. 자, 이제 옆에 두시고 교재를 이제 20쪽 해서요. 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 이 법에서 12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총설의 재정 목적 봅시다. 자, 이 법은 국토의 이용, 자,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 해놨죠. 그 계획이 저 앞에 있는 토지용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자, 계획에 통해서 보존하라, 개발하라 돼 있으면 보존과 개발에 대한 집행, 이걸 말합니다. 집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은 자, 국토 이용, 즉 개발과 보존을 통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배우고, 자,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자, 보존이나 개발이라는 것이 정해지죠.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존은 어떻게 하고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2절에 가서 국토 이용 및 관리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의 국토 이용 및 관리 기본 원칙은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보지 마라 이 뜻이죠. 그 보면은 떨어지죠. 네. 어김없습니다. 네. 그 보지 말았는데 왜 그거 자꾸 보느냐. 자, 그래서 워낙에 양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령껏 효율성이 높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용어 정의를 가서 1번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봅시다. 10조에 따라 지정된 줄치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자, 이걸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 방향제시계획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제시계획인데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설 같은 거, 우리 고속도로, 여러 행정구역 근처죠. 뭐 공항, 여러 행정기관이 이용하고 있죠. 자,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우리나라 단일 행정구역 종류가 6가지죠. 요겁니다. 자, 이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것이 뭐다는 겁니까? 광역계획권이에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광역시설 같은 거 설치하면서 그 지역이 개발되겠죠. 그럴 때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표적으로 개발된 곳이 인천국제공항이죠. 네. 자, 뭐 그 외에 우리 경부고속도로, 각종 고속도로도 다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개발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인천에 가보면은 여기 인천광역시고,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죠. 예, 그리고 이 주변이 경기도의 뭐 시군 지역이죠. 예, 시군. 자,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영종도란 섬에 공항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공항만 건설하면 안 되죠. 예, 공항이 건설됨으로써 이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 도로망부터 또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자, 또 한강 이남 지역에서, 또 강북 지역에서, 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KTX가 들어가야 되죠. 예, KTX도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각종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같은 것이 조성되죠. 자, 그래서 공항 하나 건설로 인해서 이 일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뭐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군 지역이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여러 행정구에 걸쳐서 이런 광역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 일대가 개발됩니다. 그럴 때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런 뜻이. 두 개 이상 행정구에 걸쳐서 개발 등에 필요한 방향 제시의 광역도시계획인데, 뭐 지금 이제 뭐 영남권 뭐 공항 이야기하죠. 지금 벌써 이제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지금 이 경남 지역에 국제공항이 이미 만들어져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20년이 넘습니다. 20년. 2000년도 초에 그 말이 나와서 지금 2020년이죠.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어디 할지 못 정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저거? 왜 못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은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항을 뭐 건설에 관해서 뭐 들고 놓으면 찍어주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떠나버려야 됩니다. 예. 왜?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하지 말아요. 정치 싸움 하다가 결국 20년간 지금 설치 못하고 있죠. 정치 싸움 하지 말아요. 가장 좋은 자리에 영남 일대에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전문가한테 맡기면 딱 정해주죠. 그렇게 하면 될 낀데 괜히 정치적으로 올 선거 4월 15일 날 선거 때는 공항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일부러. 그럼 언제 하려고? 대선 때 하려고 지금 애기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노는 사람 바로 떠나버려야 돼요. 찍어주면 안 됩니다. 자, 결국 또 공항이 물 건너가 버리죠. 예, 영원히 설치 못합니다. 그러면 공항 설치할 데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천지예요. 자, 울산, 부산, 경상남도 딱 적경지 돼 있죠. 가보면 천지다. 저 울주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와 없습니까? 있는데 고리원전제 그거 없어지죠? 그 자리 지으면 되지. 왜 그걸 생각을 안 하냐. 그게 지으려니까 왜 안 됩니까? 정치인들은 표가 안 온다. 그 사람이 많이 삽니까? 적게 삽니까? 표 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문제가 많다. 이들이 맞다. 쓸데없는 소리고. 자, 자, 이와 같이 광역시설, 고속도로나 공항 같은 것은 여러 행정을 걸쳐서 개발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 계획이다. 막 그거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도시군 계획 봅시다. 자, 밑줄 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그렇게 줄 치시고. 자, 그래서 이 말은 단일한 행정구역이 6가지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 그 뜻이에요.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 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또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그게는 2가지 계획이 있다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뭐 시험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면 틀리겠죠. 광역도시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을 대하여 기본적 공간 구조와 다음 줄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이제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는 것은 단일 행정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첫째,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 제시계획. 이것도 방향 제시계획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에요. 자,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자, 지침이 되는 계획을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A라는 시가 있다라면은 이 시에 자, 이런 곳은 개발하자, 이런 곳은 보존하자, 자, 여기도 개발하자, 이런 걸 정해줘야 되죠. 자, 그럴 때 이런 개발이나 보전에 대한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개발이나 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 뜻이고, 그리고 이 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이 말은 단일한 행정구역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방향 제시해주면서 이 도시의 장기 발전에 관한 구상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도시를 장기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구상이 들어가고, 여기에 필요한 각종 부분별 방향 제시 계획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계획으로 본다? 종합계획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방향 제시도 하지만은, 자, 이 도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자는 구상이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분야별 방향 제시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특광, 특덕도, 시군지는 이 계획을 다 만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속에는 단일한 행정구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울산광역시 당연히 있겠죠. 울산광역시 발전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수천 페이지쯤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보여주느냐 안 보여줘요. 이거는 보여주면 뭐합니까? 투기하자, 투기. 예. 어디에 개발되는 거 미리 다 알아버리죠. 그래서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딱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실행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즉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는 기본계획에서 방향 제시해 주죠. 그래서 관리계획이 그걸 받아서 실행하기 때문에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자,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돼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방향 제시해 주죠. 이걸 받아서 일일이 실행하는 것도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밑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줄칩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그게 줄치시고, 자, 그 위에 실행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과 정비, 보전을 실행하는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이하에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하는데, 자, 1번부터 6번까지 칼로 묶어 보시면 되죠. 이 6가지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이 6가지 계획이 발표되면은 구체적으로 개발이나 정비, 보전이 어떻습니까? 실행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용도제도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자, 특정 토지의 지정 변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 발표되면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 변경됨으로써 자, 개발이나 보존이 뭐가 된다? 실행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끝났죠. 도시자연 공원구역, 자,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자, 이 네 가지 용도구역을 특정 토지에 지정 변경할 때는 그냥 할 수 없고 그게 만든 도시군관리 만들어란 뜻이죠. 만들어서 발표해야 지정 변경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보전이 실행됩니다.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반시설 도로나 철도 같은 이런 큰 기반시설은 그냥 설치 못해요. 정비 개량 못합니다. 어떤 계획을 만들었어? 거기에 필요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이 됨으로써 설치 정비 개량이 된다. 그럼 그 지역이 개발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우리 앞에서 봤죠. 신도시 같은 거 조성한다든지 정비사업, 재개발 같은 것이 이루어지죠.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신개발이 되거나 자 재개발이 시행된다는 뜻이에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계획이 하나 발표되면은 특정 토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자 거기에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지역을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제도는 용도정상 허용되는 건물을 다 넣자는 겁니까? 필요한 몇 가지만 넣자는 거예요. 몇 가지만 넣어서 개발할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입지규제 최수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이라는 도시군관리 발표되면은 그 지역이 복합 개발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발과 정비 보존을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앞에 도시군 관리 계획 6번째 있었죠. 뒤에서 배우니까 여기서는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지구단위 계획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앞에 도시군 관리 계획 하는 종류였죠. 5번째 있었죠. 얘도 뒤에서 비우니까 여기서는 보실 거 없어. 자, 7번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도시공간이 종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3번째 있었죠. 자, 그러면 그 기반시설의 종류는 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환경기초시설까지 크게 7가지에 세부적으로는 46가지 세부시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해놨죠. 뒤에 자세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배우면 됩니다. 기반시설이다 하면 대충 보면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다 교통시설이죠. 자,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같은 거. 유통공급시설, 유통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시설, 방송통시설 같은 거.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성사, 문화시설 같은 거.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같은 거, 보건위생시설, 자, 장사시설. 장사시설이 뭐예요? 장례에 관련된 시설. 자, 대표적으로 화장장, 장례식장, 또 봉안당 이런 거 있죠. 그걸 총칭해서 뭐라 부른다? 장사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자세한 것은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8번에 도시공객 시설은 뒤에서 배웁니다. 여기서 보실 거 없고. 9번에 광역시설도 뒤에서 배웁니다. 10번에 공동구도 뒤에서 배우고 11번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도 뒤에서 배웁니다. 여기서는 학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12번에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사업으로서 자, 1, 2, 3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 자, 2번에 도시개발 사업, 3번에 정비 사업. 이 3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13번에 도시공객 사업 시행자는 볼 것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뭐 참고하시면 되고, 국가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중앙행정기관 그게 밑줄 치시고 장관을 말합니다. 자, 장관이 뜻이에요.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립하는 계획 중에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이다. 그래서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다 국가계획이 되는 건 아니고,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다든지, 도시군 관리 결정사항, 앞에 우리 도시군 관리 6가지 종류 있었죠. 자, 그런 것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그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격을 올려서 자,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으로 하자,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가계획은 너무 정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하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국가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최우선 시행 계획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16번에 용도지역, 17번 용도주구, 18번 용도구역, 19번 개발밀도관리구역, 2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21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다 뒤에 놓습니다. 뒤에서 비우면 돼요. 여기서는 학습하실 필요 없죠. 자, 25쪽 가면은 국가계획과 강력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뜻입니다. 자, 어디 개발하자라고 하니까, 자, 대통령이 장관을 시켜서 국가계획을 발표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행정도시를 만들자라고 했고, 또 이 지역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같은 것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기업도시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군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산업단지나 만들자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고, 자, 또 다른 법률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뭐 생태도시나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다 계획의 내용이 제각각이죠. 우리나라 같이 선거직 공무원,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기 구청장까지 군수까지 다 선거로 뽑는 나라에서는, 자, 선거직 공무원은 국민에게만 책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거를 할 때 정치 공약을 내죠. 거기에 맞게끔 자,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개발에 대해서 자기가 공약한 대로 하기 때문에 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개발에 혼선이 생기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관에 뭘 정하자는 뜻이에요? 위계 질서를 정하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에 수립하는 줄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뭐가 됩니까? 기본.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는 뜻이에요?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별 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할구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줄칩니다.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단일한 행정구에서 도시군계획이 가장 기본적 계획을 했죠. 이 다른 법률은 도시군계획에 부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을 자, 수립할 때도 특히 도시군계획 중에 어느 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 이 종합계획을 했죠. 여기에 부합시키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내용 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 우선한다.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도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 여기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다르면
이걸 우선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최우선 계획이다 이 뜻이. 자, 그리고 밑에 4번은 버리시고. 자, 그리고 27쪽을 보세요. 자, 3번에 광역도시의 도시공개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줄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뭘 우선합니까? 광역도시계획 우선해야 되죠.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비교했을 때는 이게 무슨 계획이다? 우선계획이다. 그래서 위계질서가 정해지는데, 국가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최우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도시군계획이 기본계획이죠. 그래서 앞에 체계도에 요 말 써놓으라 했죠. 그래서 다 써놓으라. 자, 이제 교재를 26쪽에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뭘 배우느냐? 광역도시 수립 절차를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립하는지를 배운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